파킨슨 살롱이라는 이 온라인 모임을 지금 주최를 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격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한 달은 파킨슨, 한 달은 뇌졸중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파킨슨병 환자의 균형 재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단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파킨슨병 환자라는 말은 저는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스스로 주체가 돼서 파킨슨과 우리 한번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싸워나간다라는 입장에서 파킨슨 전사님이라는 호칭을 저는 좋아하는데, 오늘은 유독 파킨슨병 환자라는 단어를 적어봤습니다. 이유는 파킨슨병의 네 가지 주요 증상 중에 한 가지가 균형 장애인데, 균형 재활이 필요할 정도로 균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인 중재, 적극적인 운동 치료, 물리 치료나 작업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재활을 할 정도로 필요한 분들은 파킨슨병 환자라고 저는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나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호앤야 단계로 따져보면 호앤야 1기에서 5기까지 저희가 나누지 않습니까? 호앤야 1기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파킨슨이 없는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분들이 호앤야 1기, 그다음에 침상에서 주로 생활하고 거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은 호앤야 5기인데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호앤야 1기에서 3기 정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균형 재활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깊이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면 균형 장애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길목에 서서 균형 훈련을 꾸준히 또 체계적으로 하면 균형 장애를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아마도 없거나 굉장히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 파킨슨 전사님이 저와 함께 균형 훈련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두 가지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균형 훈련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은 혹시 다른 치료사 선생님과 운동을 할 때 균형 훈련을 목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에는 이런 내용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스스로 주체가 돼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 장애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깨금발 운동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낙상을 경험하는 분들은 크게 없기는 하지만 항상 특히 바깥에보다는 집 안에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방향 전환이 어렵거나 낙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뻥 뚫려져 있는 실외에서는 잘 넘어지지 않는데 집 안에서는 한 번씩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낙상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지 않습니까? 낙상을 하고 나면 손목 골절 아니면은 머리를 다치거나 가장 흔한 것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절대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이 균형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를 해야 된다. 우리는 특히 뒤로 잘 넘어집니다. 또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앞으로 넘어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넘어지는 분들은 보행 동결 증상이 좀 흔하게 나타나는 파킨슨 전사님들이 앞으로 잘 넘어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행 동결이 잘 나타나지 않는 파킨슨 전사님들은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집니다. 다행히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지는 분들은 통나무처럼 넘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낙상에 대비해서 낙법 있죠, 낙법. 잘 넘어지는 연습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파킨슨 전사님들 중에 뒤로 또는 옆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천천히 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넘어지진 않아요, 다행히. 천천히 넘어지기 때문에 낙법을 미리 연습을 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균형의 장애가 있으면 한두 번 낙상을 경험하면 이제 두려워요. 무섭고
넘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자꾸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면 제일 스스로 조심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런데 주변의 가족이나 치료사들이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심하는 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많이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많이 거동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때문에 균형장애는 신체 활동을 제한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 균형장애 세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고 적극적으로 낙상 예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평가 테스트에서 이 결과가 나오면 나 여기 나온 오늘 강의에서 배운 균형 훈련을 혼자 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족과 하거나 적극적인 균형 재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균형 재활의 방향성이나 균형 훈련의 실제 모습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봤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환자 보호자 교육에서 하는 그냥 균형에 대한 뭐 이런 동작들이 좋아요 라는 내용보다는 저는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파킨슨이 사실은 진행이 되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강도로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혹은 호전될 수 있다라고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파킨슨병 균형장애는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드려 볼게요. 이 세 가지 능력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정적 자세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 파킨슨병 전사님들이 이제 자세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특히 지나가다가 누가 저를 툭 치고 갔을 때 이 내부 외부적으로 균형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넘어지지 않게 스스로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또는 앉아있는 자세 조절 또는 서서 가만히 있을 때에 그 무게중심을 잘 지키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 심한 분들은 자, 서 계셔 보세요. 했을 때 자꾸 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정적,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자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입니다.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자꾸 옆으로 넘어가요. 혼자 앉아 있지 못하고. 이런 분은 정적 자세 조절이 안 되는 분이에요. 자, 정적 자세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교란.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람이 불거나 지나간 사람이 저를 툭 치거나 했을 때에도 휘청거리지만 다시 자세를 잘 조절해야 되는 이런 반응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선자세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물컵을 하나 꺼내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할 때에 내 몸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그 근육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나타나는 자세 조절 반응들이 있습니다. 파크 골프 많이 하시잖아요. 선자세에서 스틱을 휘두르면서 볼을 치시잖아요. 이런 거. 내가 원하는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에 자세를 잘 조절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균형 장애의 체크 포인트이다. 그래서 균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자, 두 가지로 나뉜다 했어요. 보행동결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 보행동결 증상이 유독 많이 나타나서 넘어지시는 분들. 보행동결은 잘 나타나진 않지만 나 혼자 서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이 없어서 넘어지시는 분들. 자꾸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보행동결 증상이 없는데도 넘어지시는 분들은 자세 반사 조절이 안 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세 반사 장애는 파킨슨병 4대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다음에 떨림, 그다음에 뻣뻣해지는 경직, 그다음에 균형장애. 네 가지가
흔하게 나타나는 파킨슨병 증상이기 때문에 4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균형장애에 포함되는 것이 이 자세 반사 장애입니다.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부, 외부에서 우리가 자세를 잘 조절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극들이 왔을 때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랑 균형 훈련을 할 때도 제가 뒤로 살짝 당기면 버텨야 되잖아요. 이 뒤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주로 이 후방 돌진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나타나는 이 균형장애. 그래서 뒤로 자꾸 무게중심이 쏠리는 거예요. 뒤로 쏠리면서 그거를 앞으로 잘 유지하면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하세요. 뒤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그걸 잘 유지를 딱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엉덩방아 찢는 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한 번이라도 겪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자꾸 나 뒤에서 자꾸 무게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다. 적극적인 균형제어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균형장애가 왜 생겨요? 질문하신다면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균형 능력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오면 균형 훈련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파킨슨병 그 균형장애 테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폴 테스트 또는 당기기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설명을 미리 해드립니다. 자, 제가 뒤에 서가지고, 아니면 두 분이서 딱 이제 서시는 거예요. 뒤에 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같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뒤에 벽이 있는 공간에 가서 두 사람이 일렬로 서요. 자, 뒷사람이 이야기해요. 자, 이제 뒤로 내가 잡아 당길 건데 상당히 좀 센 힘으로 잡아 당길 거예요.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으면 발을 뒤로 발걸음을 뒤로 내디뎌도 괜찮다. 미리 예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대상자분한테 이야기하고, 왜냐면 갑자기 당기면 굉장히 무서워요. 뒤에서 당기면. 예.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통은 뒤로 당겼을 때, 두 분 저기서 하고 계시네요. 그죠? 보통은 뒤에서 누가 당기면, 뒤로 휘청 안 해요. 한두 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짱짱하게 딱 혼자 잘 버텨 있어요. 근데 균형 장애가 있으면 뒤로 뒷걸음질 칩니다. 근데 뒷걸음질 친다는 것은 좋은 반응이에요. 균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자세 조절을 위해서 반응이 나온 건데 문제는 뒷걸음질 치는데 세 걸음 이상 따다다다다다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딸려간다? 그러면 이 검사 결과 양성이에요. 그래서 호했냐 1기에서 5기를 테스트할 때 이 뒷걸음질을 세 걸음 이상 뒤로 세네 다섯 걸음 막 뒤로 막 따라가요. 혼자 유지를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활동을 잘해도 호했냐에서 이 사람은 3기 이상은 되겠다라고 판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두 걸음 내딛는 거는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 검사를 해가지고 뒤로 당겼는데 뒷걸음질을 막 세 걸음 이상 막 뒤로 딸려가요. 자, 다시 영상 볼게요. 둘, 셋. 응. 제가 살살 당겼어요.
둘, 셋. 자, 연습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분도 음, 처음에는 네다섯 걸음 막 아니면 뒤로 그냥 휘청하시더라고. 그냥 통나무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테스트가 훈련 방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네 걸음 가시는 분들은 동료들하고 같이 연습하세요. 네, 그렇죠. 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뒤로 한두 걸음, 세 걸음, 뒷걸음질 잘 칠 수 있게 훈련하는 거. 네. 네, 지금 우리 김태현님 영상에서 보이시는 분은 그 정도면 짱짱이 지금 잘 버티시네요. 근데 뒤에서 조금 더 세게 당기면 어떨까요?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파킨슨병 균형 재활의 방향성이 뭐냐면 다 여기서 표가 많아요. 치료사들이 보는 표인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균형 장애가 있어서 치료사를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을 텐데 자, 베스트 테스트라는 이거 이제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부터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균형 훈련 방법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할지, 나한테 주어진 운동 시간 안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1번부터 오른쪽으로 간다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발목의 근력이 약하다. 발목이 뻣뻣하다 하는 분들. 엉덩이 근력이 약하다. 몸통의 이 옆쪽, 예, 옆쪽의 근력이 약하다. 바닥에서 앉기나 일어서기가 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부터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되는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앉았을 때에 제가 항상 수직 인식 개선 훈련이라는 말을 요즘에 쓰는데, 자, 앉은 자세에서 옆으로 기우는 분들 있죠? 선 자세에서 옆으로 자꾸 기우는 분들 있죠? 선 자세에서 앞으로 손을 쭉 뻗는 동작. 우리 태극권이 파킨슨인데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균형 훈련에 좋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 김태현 님도 선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뻗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최대한 손을 앞으로 더 많이 뻗어보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어야 돼요. 자, 가만히 서서 손을 뻗었다. 자, 앞으로 충분히 더 뻗어봐요. 더. 음.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분은 큰 차이가 없어요. 선자세에서 뻗은 것과 앞으로 더 많이 뻗으라는 거죠. 멀리 뻗어요, 멀리. 무게중심을 더 바깥으로 보내면서도 걸음을 떼지 않게. 그쵸? 지금 그거 되게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요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요거를 또 훈련하셔야 되고, 앞쪽으로 뻗는 거, 옆쪽으로 뻗는 거 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측성 자세 조절이라 그래서 내가 이미 어떤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 조절하는 거예요. 한 발로 서는 거. 한 발로 서는 거가 또 자세 조절이, 이거 우리 균형 훈련할 때 테스트할 때 많이 하거든요. 한 발로 서기. 어. 그다음에 교대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뭐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선자세에서 양팔을 들었다 내렸다.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예측하는 그런 동작들을 할 때 휘청거리지 않고 잘 설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이 감각은 서서 눈 감고도 훈련하죠. 눈 뜨고도 훈련하죠. 우리 파킨슨 전사님들은 시각에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때, 보행을 할 때. 눈을 감아버리면 균형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시각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감각들이 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몸의 다른 감각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각에 많이 의존합니다. 우리 파킨슨 전사님들은. 그럼 몸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눈 감고 균형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전정 감각이라고 하는 균형의 중요한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달팽이관 이런 것들. 그래서
선자세에서 고개를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하는 이 전정감각 재활. 이걸 서서도 하죠. 한 발로 서서도 하죠. 걸으면서도 하죠. 예를 들어 런닝머신에서 걸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런닝머신에서 걸으면서도 그냥 걷지 않아요. 오른쪽 봤다가 왼쪽 봤다가 위에 봤다가 아래 봤다가 살짝 손 잡고 눈 감아 봤다가 이런 훈련들을 평소에 단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보행의 안정성이라고 그래서 가벼운 최근에 저희 센터에 굉장히 그 그룹 운동 하시는 분 중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유독 좋아지신 거예요. 못 본 사이에. 그 이유가 뒷산을 다니셨대요. 많이 운동도 안 했는데 뒷산을 다니셨대요. 그리고 나서 체력도 좋아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이유가 그냥 런닝머신에서 걷는 거, 그냥 우리 실내에서 걷는 거랑 바깥에 가서 특히 산, 울퉁불퉁, 약간의 경사, 뭐 돌도 있고, 그죠? 그런 울퉁불퉁한 다양한 바닥면에서 걷는 연습이 보행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트레킹, 노르딕 워킹을 밖에서 하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행 속도도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장애물 걷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표에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 3번에 해당되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2번으로 돌아가서 체크해보자. 2번에 있는 것들은 잘 되나? 잘 돼? 그러면 3번에 있는 것들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2번으로 돌아가는데 2번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돼. 2번에 있는 것들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2번에 있는, 뭐, 앞으로 팔을 뻗는 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1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목 근력이 약해. 엉덩이 근육이 약해. 몸통의 옆에 있는 옆쪽 근육이 약해. 우리 사이드 플랭크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이드 플랭크. 그게 잘 안 돼? 하면 1번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체크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뒤에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전정감각 재활입니다. 그죠? 걸으면서 손가락 보면서 예. 눈동자와 머리의 움직임이 흔들림 없이 잘 가줘야 돼요. 눈 감았을 때 자세가 잘 흐트러지는 분들은 전정기관이 조금 일을 덜 한다 볼 수 있어요.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도 이렇게 예. 머리의 움직임, 눈동자의 움직임을 달리해서 복합 운동을 해라. 자, 수직 인식 개선 훈련. 특히 피사증후군, 걸으면서 자꾸 옆으로 쏠리는 분들. 머리 위에 책 하나 올려두면 바로 세우는 거 잘 하시더라고요. 자꾸 옆으로 쓰러지면 다시 물건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세우고. 앞으로 자꾸 숙여지는 분들. 그쵸? 머리 위에다가 물건 하나 올리고 서는 연습들. 네. 그래서 철봉을 이용해서 집에 철봉 많이 설치하셨기 때문에 철봉 이용해서 하는 수직으로 선 자세. 아까 표에서 옆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 앞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 이런 자세들이 균형 장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봉 잡고 한 발로 서기 연습들. 자, 예측성 자세 조절 훈련은 내가 예측하고 있는 동작들. 저는 밸런스 이 디스크 위에 올라갔죠. 더 어렵게 했죠? 옆으로 뻗는 동작. 자, 공을 드는 동작. 계속 무게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훈련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도 뻥 차보고, 자, 옷도 입어보고, 네, 옷 벗고 입고 하는 연습이에요. 예. 자, 이런 자세 조정 훈련, 예측하는 동작들. 그다음에 특히 이중 과제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파킨슨병 전사님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걷는 거에서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걸으면서 다른 데를 찾아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때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특별하게는 이제 이런 훈련들. 네. 그냥 걷는 훈련들 말고 네. 어떤 동작을 같이 하면서 걷는 훈련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균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호흡량 1기, 2기 때도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훈련 방법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무게가 있는 공이에요. 네, 그죠? 자꾸 왼쪽으로 쓰러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취약한 방향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미리 예고가 된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발목 근력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뒤꿈치 들고 서는 연습, 서서 버티는 연습들.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케이블 이용해서 음, 옆으로 이렇게 당겨 올리거나 당겨 내리거나 하는 동작들. 그래서 엉덩이나 몸통의 가쪽 근력. 아까 표에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였죠. 기초적인 거. 이런데 근력이 떨어지면 균형 장애가 더 생기는 거예요. 서가지고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도 뒤로 넘어갑니다. 좌우로 할 때도 뒤로 넘어가요. 양발을 이렇게 텐덤 스탠스라 그래서 앞뒤로 좁게 해서 서는 거 있죠. 일자로. 거기 서서도 고개를 좌우로 돌려볼 수 있죠.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고. 예측성이에요. 한 발을 앞으로 스텝, 스텝. 음. 몸통 회전. 몸통의 가쪽 근력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몸통 회전을 더 강조한 동작입니다. 한 4kg짜리 공을 지금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부에서 지금 중심을 잡으려고, 그렇죠. 자, 이런 훈련들. 외부에서 지금 방해했어요. 이때도 중심을 잘 잡으려고 노력해줘야 되고. 권투가 뭐 좋겠지 하지만 이런 이유로 좋은 거예요. 균형 훈련에. 음. 자꾸 무게중심이 뒤로 가는 분들은 특히 복싱이 유용합니다. 무게중심을 앞에다 놓고 유지하기 때문에. 네. 제자리 뛰기, 예. 발목의 근력, 민첩성.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뛰는 연습하고 있어요. 예. 하체 근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사다리 오르는 연습하고 있고, 예. 휘어지는 봉 있죠. 몸통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봉을 휘면서 힘을 기르는 연습. 음. 자, 이제 공은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중심이 더 흔들려요. 그렇죠? 계단 앞에 가서 한 발씩 앞으로 스텝하는 연습들. 음. 이제 더 높게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 스프링을 지금 잡아당기면서 옆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딸려가지 말고 스프링을 당겨가지고 옆으로 갑니다. 음.
자, 특히 방향 전환할 때 많이 넘어지죠? 자, 우리 이분은 왼쪽으로 잘 넘어지기 때문에 왼쪽 방향 전환 연습을 합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못하게 되고 사용하고 훈련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네. 위에 줄이 달린 걸 이용해서 천장에 있는 줄을 이용해서 몸통의 근력이나 가동성 예, 쭉 버티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들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 그렇죠. 몸통의 근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그 표에서 몸통 근력을 키우는 훈련들. 부들부들하죠. 앞꿈치를 어딘가에 받쳐놓고 지금 무게중심을 뒤로 보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꿈치는 들려 있어요, 현재. 앞으로 뻗는 동작들. 취약한 방향을 찾아서 뻗어서 버티고. 균형을 잘 잡는 방법은 아마도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 뇌에서 방법을 찾아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램펄린 있잖아요. 그 댄스 요즘에 많이 보이는 그 방방이 다이어트 하는 곳 있잖아요. 점핑 다이어트. 트램펄린도 파킨슨 균형 재활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저는 끝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이런 훈련 방법들을 이제 안내해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균형 장애는 미리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아까 당기기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분들도 연습을 하면 좋고, 세네 걸음 이상 뒤로 딸려가는 분들은 균형장애 문제가 있다. 호했냐, 이 사람은 3기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제약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킨슨 균형 재활의 그 아까 표가 있었죠.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한 2번에 해당되나? 내가 3번에 해당되나? 체크해서 방향을 잡고 운동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균형 잡는 것이 지금 혼자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자꾸 뒤에서 누가 당기는 느낌이 여전히 있고 최근 3개월 이내에 한 번 정도 넘어진 경험이 있다 하시면 운동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균형 훈련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